안녕하세요 여러분. 지난주에는 트럼프 대통령을 지지하는 보수 성향 정치 활동가 찰리 커크의 암살 사건으로 미국이 떠들썩했습니다. 어느 매스컴에서는 찰리 커크를 정치인이라고 부르기도 하던데, 찰리 커크는 선거에 나가 공직을 맡은 적이 없기 때문에 엄밀히 말하면 정치인은 아닙니다. 찰리 커크는 터닝 포인트라는 정치단체를 창립하고 대표로서 꽤 활발한 활동을 하고 있었는데, 타일러 로빈슨이라는 사람이 소총을 이용해 암살을 했죠. 암살의 동기나 목적 혹은 배후 등을 조사하고 있지만 묵비권을 행사하고 있어 아직 구체적인 동기는 밝혀지지 않았지만 아마 정치적 개인적 신념으로 사건을 일으킨 것이 아닌가란 추측들을 하고 있습니다. 결국 이번에도 총기가 가장 큰 이슈로 떠오르고 있는데, 정말 대한민국은 개인 총기를 처음부터 허용하지 않은 것이 얼마나 다행인지 모르겠습니다. 예전에 제가 일하는 식당에 여자 손님이 오셨는데 핸드백이 열려있는데 그 안에 작은 권총이 보여서 조금 무섭기는 했는데요. 나중에 알고 보니 캘리포니아에서도 경찰이 아닌 일반인도 허가를 받으면 총기를 몸에 소지할 수 있다는 것을 알았습니다. CCW, Carry Concealed Weapon이라는 허가를 받으면 총기를 소지할 수 있다 하는데, 신청과 허가 발급비가 $500, 그리고 지문 및 백그라운드 조사에 $100 정도 든다고 하니 범죄 경력 등의 문제만 없다면 $600 정도만 비용을 지불하면 총기 소지가 가능하다 하니 그렇게 어려운 일도 아닌 듯 합니다. 우리 식당에 경찰관들이 특히 자주 식사를 하러 오는데, 경찰들이 차고 오는 총만 봐도 사실 좀 무섭기는 합니다. 나이 드신 분들은 예전에 한국의 우순경 사건이라고 기억하실지 모르겠지만, 경찰관이 칼빈 소총으로 민간인 62명을 죽인 사건을 기억하고 있는 저로서는 경찰이든 민간인이든 총을 소지하고 있다는 사실만으로도 좀 섬찟하긴 하죠. 그런 면에서는 미국에 비하면 한국이 10배, 100배 안전하다는 생각이 들기도 합니다. 하지만 미국이란 나라에서 총기를 금지시키기는 나라가 없어지지 않는 이상 불가능한 일이니, 이런 사건이 일어날 때마다 해결 방법이 없으니 답답한 생각만 드네요. 오늘의 신인의 미국 이민 이야기에서는 에스프레소의 향기에 취해, 때로는 휴식이 필요해, 여유를 찾아 떠난 미국에서, 신이와 함께한 라스베가스 여행이란 얘기들을 함께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2006년 5월, 에스프레소의 향기에 취해, 커피라고는 다방 커피나 자판기 커피, 그리고 일회용 믹스 커피가 전부인 줄 알던 나, 미국에 와서 내려 먹는 커피를 처음 마시면서 이걸 무슨 맛으로 먹느냐고 불평을 했었는데, 요즘은 그런 드립 커피도 군말 없이 곧잘 마시게 되었으니 사람의 간사한 잎을 탓해야 하나? 한국에서부터 커피를 특히 좋아하던 나는 이민 1년 차에는 이곳 미국식 드립커피에 적응하지 못해 한국에서 직접 부쳐준 동서 프리마를 듬뿍 탄 구수한 한국식 다방 스타일 커피를 마시기도 했다. 하지만 그것도 쉬운 일이 아니다 보니 이곳에서 미국 프림을 구입해 커피에 타 마셨지만, 한국에서 마시던 맛과 너무나 달라 항상 한국에서 먹던 한국식 다방 커피의 맛을 그리워했었는데, 어느 날 우연히 스타벅스나 커피빈 같은 대형 커피 전문점에서 맛본, 뭔지는 확실히 모르겠지만 감칠맛 나는 매력적인 커피 맛을 알게 되었고, 그 커피 맛의 비밀이 고가의 에스프레소 기계에 있다는 것을 알고 에스프레소 머신에 대해 공부하면서 내가 모르던 또 다른 커피의 세계가 있다는 것을 알게 되었다. 그리고 역시 사람은 아는 것만큼, 관심을 가지는 것만큼 보인다는 것을 또 한 번 느끼게 되었다. 에스프레소는 말 그대로 빠르게라는 이태리 말인데, 원두를 갈아서 에스프레소 머신에 넣어 고압으로 빠르게 내린 커피를 말한다. 한마디로 압력밥솥으로 밥을 한 것과 일반 드립커피는 일반 밥솥으로 밥을 한 것에 비유한다면 적절한 비유인 듯하다. 일반 드립커피가 커피를 내리는데 보통 2분 정도 소요된다면, 에스프레소는 30초 정도의 고온 고압의 물로 커피를 뽑아냈으니 자연히 커피의 향기나 맛이 그대로 살아있고 카페인은 오히려 작게 포함된 커피이다. 그리고 커피의 액기스이다 보니 쓴맛을 즐기지 못하는 사람들은 에스프레소에 우유를 태워서 카페라떼를 만들어 먹기도 하고 우유 거품을 만들어 카푸치노를 만들어 마시기도 한다.
하지만 이런 다양한 커피를 응용해 마시기 위해서는 에스프레소 머신이 있어야 하는데 일반 대형 커피 전문점에서는 몇 천만 원, 심지어 몇 억 원씩 하는 기계를 사용한다 하니 일반인들은 엄두를 내지 못한 게 사실이다. 최근 들어 저가의 성능 좋은 에스프레소 머신들이 출시되면서 일반 가정에서도 꽤 괜찮은 수준의 에스프레소 커피를 만들 수 있게 되었다. 요즘 한국에서도 30만원, 40만원대의 에스프레소 머신이 나오는데 스타벅스 같은 곳에서 4,000원을 주고 한 잔의 커피를 마신다고 계산하면 100번 마실 수 있는 돈으로 머신을 사는 것도 좋은 방법이 아닐까 싶다. 하여튼 나는 최근 큰 누나에게 에스프레소 머신을 하나 얻게 되었고 요즘은 열심히 커피를 뽑아 마시고 있다. 에스프레소 원액에 물로 희석한 아메리카노부터 우유를 첨가한 카페라떼, 그리고 우유 거품기로 거품을 낸 카푸치노, 그리고 카라멜 마키아토, 아이스크림에 에스프레소를 부어 만든 아포가토까지. 커피가 이렇게 행복한 시간을 선물해 주리라고는 생각 못했는데 요즘은 커피 덕분에 행복한 시간이 늘어난 듯하다. 최근 연구 결과에 의하면 커피에는 황산화 물질이 많이 들어있어 암이나 각종 서민병 예방에도 도움을 준다고 하니 커피향이 더욱 사랑스럽다. 삶의 행복은 정말 이렇게 작은 것들로도 가능한가 보다. 한 잔의 향기 좋은 커피를 마시는 것도 즐거운 일이지만 사랑하는 아내와 함께 이 커피를 마실 수 있다는 사실이 더 행복하고 즐거운 일이 아닐까. 2006년 7월, 때로는 휴식이 필요해. 미국에서 장사를 시작하고 365일을 하루같이 똑같은 생활을 하며 장사가 잘 되지 않으면 그것에 대한 압박감으로, 또 사람들이 한꺼번에 너무 많이 가게에 들어오면 물건 도난에 신경 쓰며 편안한 시간을 가지지 못했는데 어제는 신이가 펜실베니아 고모네 집을 방문한다고 공항에 데려다주고 집으로 돌아오는 길에 1번 해안도로를 따라 여유롭게 집으로 왔다. 탁 트인 해안도로를 따라오며 마음에 쌓인 스트레스를 털어내고 스타벅스에 들러 커피도 한잔 마시며 잠시의 여유를 가지고 보니 가게에서 매일매일 하는 걱정들이 참 부질없이 느껴졌다. 성경 말씀 중에 사람들이 걱정으로 자기의 키를 키울 수 없다고 했는데 우리는 일어나지 않은 일마저 만들어가며 걱정을 하고 있으니 오랜만에 여유로운 해안도로를 따라 드라이브를 하며 신선한 공기를 마시니 다시 정상적인 사람으로 잠시 돌아온 듯하다. 무엇을 위해 뛰는 줄 몰랐던 삶에 잠시의 휴식이 그 해답을 얘기해준다. 우리의 삶에는 쉼표가 때로는 필요하다고. 2006년 7월 여유를 찾아 떠난 미국에서 미국에 건너와 신이 엄마에게 가장 원망을 많이 듣는 부분이 기념일이나 생일을 챙기지 못하는 문제들이다. 한국에선 꽤 자상한 남편으로 생일은 물론 결혼기념일까지 딱딱 챙겨가며 외식이랑 작은 선물을 준비하고 했는데 미국 생활이 시작되곤 기념일이나 생일은 일상의 하루에 지나지 않게 되었다. 여유 없는 삶에 그런 날을 기억한다는 게 사치겠지만 신이 엄마는 그래도 많이 섭섭한 모양이다. 내가 챙기지 못하니 며칠 전 결혼기념일에는 직접 케이크집에 가서 기념일 케이크를 사다 놓고 집에 들어가니 케이크에 촛불을 끄자며 재촉한다. 좀 더 나은, 좀 더 여유로운 삶을 찾아 태평양을 건너왔건만 오히려 이 넓고 넓은 나라에서 작은 삶의 쳇바퀴에 갇혀 사는 기분이 드는 것은 왜일까? 토요일이 되면 가족들과 같이 교회로 다니며 촌두부, 미나리 무침, 삼계탕 사 먹던 그때가 눈물 났기에 그립고 그립다. (2006년 8월) 신이와 함께한 라스베가스 여행. 40일간의 긴 헤어짐 후 신이가 펜실베니아 고모집에서 돌아왔다. 40일 만에 또 훌쩍 커버린 듯한 신이의 얼굴이 낯설게 느껴지니 한창 자랄 때 애들은 하루가 다르다는 말이 틀린 말이 아닌 모양이다. 신이가 집으로 돌아와 피곤이 풀릴 틈도 없이 오랜만에 온 가족이 라스베가스 여행을 떠났다. 사실 가게에 새로운 사업을 추가해보기 위해 라스베가스에서 열리는 박람회를 가는 것이지만 겸사겸사해서 가족 여행으로 둔갑시켜버렸다. 며칠 전 인터넷으로 룩소 호텔을 예약하고 떠나는 여행이니 숙소 걱정이 없어 마음이 홀가분했다. 차 앞에 의자를 접어 뒤에 앉은 신이와 신이 엄마가 발을 쭉 펴게 만들고
노트북에 재미있는 영화를 잔뜩 저장해 출발을 하니 비행기 1등석이 부럽지 않다. 라스베가스까지 500km의 긴 여정이지만 시니어의 수다와 끊임없이 먹기 신공, 영화 몇 편을 보니 축지법이라도 쓴 듯 자정 가까이 되어 화려한 환락의 도시 라스베가스에 입성했다. 도박에 빠지면 안 된다는 시니어의 최근에 슬롯머신 10불을 다 하지 못하고 방에 들어와 잠을 자고 다음날 오전에 예정되어 있던 볼일을 보고 오후에는 느긋하게 라스베가스를 걸어다니며 예전에 못 가보았던 이 호텔 저 호텔에 들러 쇼핑도 하고 군것질도 하며 편안한 시간들을 보냈다. 예전 관광차 들렀던 미국 여행 때보다는 확연히 달라진 여유로움이 미국 생활 5년의 열매가 아닌가 싶었다. 뜨거운 사막의 열기를 뒤로하고 다시 차를 몰아 집으로 돌아오니 시원한 태평양 해안의 공기가 우리 가족을 반갑게 맞아준다. 하늘엔 휘영청 달이 떠있고 귀뚜라미는 고향 땅에서 듣던 똑같은 언어로 노래를 불러주니 더욱 정겹다. 이렇게 우리 가족도 이민 후 5번째 가을을 보내고 있다.